지난 한 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TV 닥터 인사이드의 곽동원입니다. 최근에 안과 병원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눈이 안 보이거나 아프거나 이런 이유 말고 그냥 별 문제가 없는데 순수하게 건강 검진 목적으로 혹시 안과 병원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장담컨대 앞으로 30분 뒤에 여러분들은 안과 병원에 예약 검진 전화를 하고 계실 겁니다. 당뇨가 무섭다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성인들이 실명을 하게 되는 가장 흔한 원인이 당뇨 망막병증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치료하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는 이분이십니다. 스튜디오 나오셨죠? 안과 전문의 안성현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동아대학교 병원 안과 안성현입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당뇨 망막병증을 전문으로 치료를 하는 선생님이십니다. 당뇨 오래 앓으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이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당뇨 망막병증은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가요? 네, 당뇨 망막병증은 네. 당뇨를 진단받은 환자들에서 발생 가능한 미세혈관 합병증의 하나입니다. 예. 그 20대 이상의 성인에서 시력 저하를 유발하게 되는 가장 흔한 원인인 허혈성 망막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런 당뇨 망막병증의 발생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당뇨 환자들에서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이 되게 되면 망막 세포 내에서도 혈당이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이런 고혈당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네. 망막 혈관에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결국은 망막 혈관의 손상을 유발하게 되면서 예. 혈관 안에 있던 삼출물이라는 예. 혈액 물질이 망막 신경 세포 사이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혈관이 뭔가 혈관 제 역할을 못하면서 안에 있던 물질이 삐져나오기도 하고 새어나오기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게 삼출물입니다. 네, 삼출물. 이 삼출물들 때문에 망막이 붓게 되고 네. 그리고 모세혈관이 막히면서 네. 망막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허혈성 상태가 지속이 되면서 네. 산소가 부족하다는 신호를 망막 세포가 내게 되고 피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그쵸. 그쵸? 네, 피가 안 통하게 되고 예. 그래서 비정상적인 혈관인 신생혈관을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예. 새로운 혈관들이 생기는 건 오히려 좋은 일일 것 같은데 저게 좋지가 않은 거라면서요. 네.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절대적으로 생성이 안 되는 혈관이기 때문에 네.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이라서 네. 좋지가 않게 됩니다. 예.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네네. 망막에 산소가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서 음. 망막 혈관이 막히고 터지면서 눈에 피가 나고 예. 신생혈관이 생기고 또 망막에 물이 차면서 시력 저하를 유발하게 되는 병을 당뇨 망막병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뇨는 혈관병이고 눈에도 아주 모세 혈관들이 많기 때문에 눈도 망치게 된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요거만 사실은 이해를 하셔도 오늘 이야기의 절반은 이미 이해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진도를 더 한번 나가볼게요. 당뇨 망막증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 단어도 익숙하십니다. 증식성이 있고 비증식성이 있습니다, 선생님. 네. 요게 무슨 얘기예요? 뭐가 자란다는 뜻이에요? 방금 설명드렸던 어떤 그 신생혈관이 네. 자라나는 거를 기준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예. 신생혈관이 없는 경우는 비증식, 신생혈관이 발생된 경우는 네. 치료를 필요로 하는 증식성 망막병증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비증식성일 때는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증식성으로 가면 치료가 많이 필요하고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나누시는 거는 이 둘이 치료가 다르기 때문인 건 거죠. 네, 그렇죠. 치료 방법도 다르고 네. 비증식 망막병증 같은 경우에는 예. 치료를 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경과 관찰만 해도 되지만 네. 증식성으로 넘어가게 되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 두 가지의 구분은 중요합니다. 남녀 차이도 있는지, 그다음에 연령대로 볼 때 어떤 연령대 분들이 조금 더 조심을 하셔야 될까요?
네, 그 얘기는 일단 유병률에 관한 얘기인 것 예, 같은데, 당뇨를 진단받았을 경우에 이제 전체 당뇨 환자들에서 당뇨가 발생하는 망막병증이 발생하는 유병률은 약 19.6% 정도로 나타난다고. 20% 정도. 네, 20% 정도 보고가 되고 있는데 네. 이 중에서는 여자보다는 남자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예. 연령대로 봤을 때는 50대에서 가장 높게 네. 당뇨 망막병증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대충 그러면 이제 남성 50대가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성별과 다른 연령대가 안전하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네. 실제로 선생님 요즘에는 젊은 망막증 환자분들도 많으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현대화 사회가 되면서 음. 이제 불규칙한 식습관이나 뭐 운동 부족, 뭐 스트레스 이런 것들 때문에 네. 당뇨로 진단받는 젊은 20대, 30대 층의 연령대의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대가 당뇨약 드시고 계신 분들이 꽤 제가 본 것 같아요. 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당뇨 환자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젊은 당뇨 환자들이 늘어나니까 네. 당뇨 합병증을 이제 진단받게 되는 젊은 연령층의 예. 환자들도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게 문제가 선생님 될 수 있는 게 젊은 나이에 당뇨를 진단받게 되면 당뇨를 앓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네. 이 기간이 길어지면 당뇨 망막증도 더 많이 올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유병 기간이 당뇨 망막병증의 발생률과 그리고 심각한 정도와도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 예. 네, 처음에 진단했을 당시에는 음. 약 1.9%에서만 당뇨 망막병증이 발병을 하는 반면에 네. 이게 5년, 10년, 또 11년 이상 증가를 하게 되면 네. 전체 당뇨 환자들 중에서 약 40% 정도가 당뇨 망막병증을 예. 진단을 받게 됩니다. 예. 한참 좋을 때 주식 그래프처럼 쭉쭉 올라가는데 너무 가팔라서요, 선생님. 이게 좀 불안합니다. 네. 그렇죠. 이게 1년, 5년, 10년 단위로 너무 쭉쭉 자라 올라가니까 이게 한 10년 정도 지나면 나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선생님 어때요? 네, 맞습니다. 진단 당시에는 네. 진단 당시와 비교를 했을 때 5년, 10년, 그리고 11년 이상이 되면은 네. 처음보다 약 한 26배 정도 많게 네. 당뇨 망막병증이 진단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26배나. 네. 그러면 억울하신 분도 선생님들 계실 것 같아요. 내가 당뇨를 지금 앓은 지 한 12년 정도가 됐다. 근데 네. 그동안 아주 열심히 관리를 잘 해왔는데 그런 나도 당뇨 망막병증이 생길 수 있는 거냐라고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관리를 잘 한다면은 네. 당뇨 망막병증이 심하게 생기거나 급격하게 진행하는 걸 어느 정도 네. 예방할 수는 있지만 일단 당뇨 있는 것 자체로 인해서 네. 뭐 5년, 10년이 되면 당뇨 망막병증은 약하게라도 네. 생기게 됩니다. 어차피 올 거다. 네. 근데 대신 관리를 잘하면 좀 약하게 올 수 네, 있다라는 더디게 말씀이신 것 네.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겁니까, 선생님? 왜 당뇨 그 진단 받자마자 안과로 가보라고 말씀들을 요즘 많이 들으신다고 하는데 이 네. 이유 때문인 건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당뇨를 진단됐을 때 응. 그 당시 자기가 눈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선적으로는 이제 눈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확인을 해보려면 사실은 무슨 증상이 미리 좀 있었으면 좋은데 선생님 어때요? 이게 그 당뇨 망막증 있으신 분들은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오시나요?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이제 증상은 시력 저하나 네. 아니면 눈에 뭔가 떠다니는 게 보인다 이런 네. 비문증으로 예, 예. 내원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당뇨 망막병증의 경우에는 초기에서 심하게 진행될 때까지 증상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얘도 증상이 없군요. 무슨 암처럼.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 환자들이 자기가 심하게 당뇨 망막병증이 진행되어도 시력이 잘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의 눈 상태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뭐 시력이 떨어진다든지 뭐 비문증 이런 증상이 발생해서 왔을 경우에는 좀 네. 많이 진행된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력 저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뭐 비문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생님 네. 이게 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네. 환자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하세요? 시력 저하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보이는 거와는 다르게 눈이 좀 뿌옇게 보인다든지 네. 선명하지 않게 보인다 뭐 예. 그런 식으로 환자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고 뭐 욕실에 유리에 이렇게 그 그쵸. 수증기 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네네네, 거예요. 뿌옇게 잘 안 네, 보인다.
비문증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노화 때문에 생기는 비문증 양상도 있지만 예. 그거와는 다르게 갑자기 먹물을 흩뿌린 것 같이 네, 그런 식으로 눈 안에 많은 양의 예. 먹물 같은 그런 게 보이거나 예. 아니면 점점이 떠다니는 까만 네, 그런 것들이 갑자기 예. 확 많이 생기거나 그런 식의 비문증을 음. 호소를 하셔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사실은 약간 늦은 감이 있다고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증상이 없을 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증상이 없을 때 그럼 저희들은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네.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는 겁니다. 예. 본인이 당뇨를 진단받았다. 그러면은 일단 우선적으로 안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 예. 받아서 당뇨 망막병증이 없다 하더라도 1년마다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안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예. 비증식 망막병증의 경우라도 6개월마다 한 번 정도는 음. 안과 검진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예. 우리 동네는 대학병원은 없고요, 선생님. 동네 안과가 한 2군데 정도 있는데 그런 데 가도 되나요? 라고 여쭤보시면. 네, 가능합니다. 네. 그런 안과에 가서 이제 안저 검사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검사이기 네. 때문에 동네 안과에 다 할 수 있어서 네. 동공을 키워서 안저 검사를 해서 만약에 망막 병증이 심하다 네. 그러면은 이제 대학병원으로 와서 네.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음 먹고 예약 전화를 하고 동네 안과에 이제 검사를 하러 가시면 미리 좀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보도록 하죠, 선생님. 네. 어떤 검사들을 받으시게 됩니까? 가장 기본적인 검사로 안저 검사를 받으시게 되는데 네. 이 안저 검사는 산동제를 넣어서 동공을 키워서 네. 검사를 하게 됩니다. 키워진 동공을 통해서 눈 안에 망막에 출혈이 생겼는지 삼출물이 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망막 CT를 찍어서 황반 부분에 물이 차서 부었는지 어느 정도 부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망막의 혈관 상태를 알아보는 조영제를 사용해서 하는 형광 조형 혈관 촬영술 검사를 하게 되는데 네. 그 검사를 통해서 망막 혈관이 막힌 부위를 찾고 네. 아니면 출혈이 생겼다든지 신생 혈관이 발생되어 있는 부위를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리고 무슨 CT 같은 것도 있는데 단층 촬영 이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머리 CT 이런 거랑은 다른 건가요? 네, 뭐 통 안에 들어가서 찍는 그런 CT가 아니고 예. 눈의 망막 신경 세포층을 잘 보기 위해서 시행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네. 그냥 턱과 이마를 대고 음. 있으면 한 1분 정도면은 그냥 촬영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 뭐 방사선도 없고. 네, 방사선도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세극등 검사 이거는 뭔가요, 선생님? 세극등 검사는 이제 당뇨 망막 병증이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녹내장도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극등 검사를 통해서 예. 녹내장이 발생했을 때 보이는 신생 혈관이나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안압도 반드시 측정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자, 검사를 받아봤더니 이제 뭐가 있네요.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그죠? 네. 이제 치료를 선생님들은 어떤 치료를 어떻게 하시는지 일단 큰 치료들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비수술적인 치료와 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네. 비수술적인 치료 같은 경우에는 신생 혈관을 없애는 치료와 황반 부종을 치료하는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신생 혈관을 없애는 치료로는 가장 대표적인 치료가 레이저 치료가 있는데 예. 망막의 황반 부위 중심 부분을 제외하고는 네. 전체 망막에 레이저 치료를 하여서 예. 신생 혈관이 자라나는 부위를 없애게 됩니다. 신생혈관이라는 게 좋지 않다라고 아까 네. 이미 말씀을 하셨고 네. 그래서 자라나고 있는 신생혈관을 다 이제 없애는 거를 레이저로 하시는데 레이저로 사실상 태우시는 건 거죠. 네, 태워서 근데 없애는 거. 이 범위가 선생님 제가 잠깐 놀랐습니다. 네. 황반 부위만 남겨놓고 거의 다 태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이게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제가 잘 모르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그 당뇨 망막 병증은 대부분 주변 혈관부터 시작을 해서 중심 부분, 황반이라는 중심 부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 황반 부분만 예. 괜찮게 잘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예. 환자분들이 시력을 보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주변에 발생한 신생혈관을 레이저로 태워서 없앰으로써 네. 앞으로 발생 가능한 시력 저하나 그런 것들을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아주 중요한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생혈관들의 뿌리를 아예 싹을 그냥 없애버리는 그런 치료인 것 같네요. 네. 그리고 황반 부위만 남겨두면 시력에 큰 문제는 없을 네. 것이다. 네. 그러면 이분들은 보시는데 나중에 치료가 끝난 다음에 보시는데 뭐 사회생활을 하시는데 별 문제는 없겠죠? 네, 뭐 시야가 다소 좁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네. 대부분의 환자들은 네. 그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레이저 시술 전이나 후에 네. 뭐 시력이나 보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감을 전혀 느끼시진 않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신생혈관을 없애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네. 같고, 선생님 또 하나 이제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유리체 강내 항혈관 제제 주사, 그러니까 유리체 안쪽으로 뭔가 주사를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약을 뿌리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안 아픈가요? 안 아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따끔합니다. 따끔한 정도? 네, 예, 예. 따끔. 이제 환자들이 아무래도 눈에 주사를 놓는다고 하면 겁을 많이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예. 실제로 주사를 하고 나면 벌써 끝났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래요? 경우가 예, 예. 많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아프거나 뭔가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행이고요. 네. 자, 그러면 주사 바늘을 통해서 뭔가 약물이 들어갈 텐데 이 약물이 어떤 약물이에요? 이 약물은 혈관 형성 억제제 성분의 한 가지인데 예. 원래는 항암 치료를 할 때 사용되는 성분이었는데 이게 네. 눈 안에서 신생 혈관을 없애는 데 효과가 있다고 밝혀지게 되면서 예. 최근에는 이 혈관 억제제 주사를 눈에 직접 주사하는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 혈관이 새로 생기는 걸 막는 성분이니까 결국은 얘도 신생혈관이 그쵸. 생기는 걸 막는 네, 효과겠네요. 신생 혈관을 퇴행시키는 효과가 야, 이 있습니다. 모든 치료가 신생혈관 치료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네, 좀 듭니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 주사 바늘을 통해서 스테로이드를 넣기도 하신다고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 황반 부종, 막막이 부었을 경우에도 네. 이 주사 제제를 눈에 할 수가 있는데 네. 혈관 형성 억제제도 할 수 있지만 염증을 가라앉히는 스테로이드 제제 주사를 눈에 해서 황반 부종을 가라앉히는데 치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얘기를 들으면 뭐 레이저, 그다음에 주사 바늘로 이렇게 하시는 거는 그나마 이렇게 뭐 마취도 별로 안 하고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수술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선생님? 네. 이제 눈 안에 출혈이 너무 심해서 망막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나 예. 아니면 이제 황반 부분에 증식성 막이 생기면서 망막 신경이 떨어지는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력 보존을 위해서 수술적인 치료를 반드시 시행을 해야 합니다. 예. 그럼 수술을 하신다라는 거는 안에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뭐 망막이 이렇게 떨어지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수술하셔서 이렇게 수술로 이렇게 떨어진 걸 마치 벽에 벽지 떨어진 걸 붙이듯이 이렇게 붙이시는 거예요? 네. 그 떨어진 망막은 반드시 붙여야 되기 때문에 예, 예. 눈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떨어진 망막 부위를 이제 인위적으로 레이저를 하고 하면서 네. 붙이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환자 케이스를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저희들이 세 분을 설명을 드릴 텐데, 요 세 분은 다 당뇨가 있으셨던 분들이고요. 이제 한 분 한 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59세 남자분이셨습니다. 50대 남자분, 아까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9세 남자분이 오른쪽 눈에 뭐가 작은 게 자꾸 떠다니는 것 같아서 이게 불편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프지도 않았고 시야 장애도 그렇게 많지 않은 분이셨거든요. 자, 이분을 선생님 검사를 하셨습니다. 네.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안저 검사 사진인데 여기서 보시면 빨갛게 망막 출혈이 발생된 부위와 네. 그리고 노랗게 점처럼 이제 삼출물이 망막 신경 세포층에 쌓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까만 게 이제 피가 나온 부분이고 네. 노란 게 혈관에서 새어 나온 게 쌓여 있는 겁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혈관 조영술을 시행을 했는데 여기서 우와, 보시면 이제 예. 제가 빨갛게 동그라미를 쳐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
요 하얀 그 겨울 나무가지 같은 거 요거는 네. 정상적인 혈관입니다. 네, 네네. 정상 혈관이 그 끝에 보시면은 예. 이렇게 부풀어 오른 것처럼 뭉게뭉게 혈관들이 보이는데 구름처럼 이렇게 뭐 모여 있는 것들이 네,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이게 다 신생 혈관입니다. 와,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신생 혈관들은 정상적인 혈관이 아니기 때문에 네. 조형 검사를 했을 때 혈관이 조형제가 이렇게 새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리고 저 위에 보면 검게 뭔가 흘러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은 그러면 중간으로 쭉 흘러내리고 있어요. 네, 이거는 신생 혈관이 터져가지고 아이고. 눈에는 이제 출혈까지 발생돼 있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생 혈관이 생겼기 때문에 네.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치료를 위해서 일단 우선적으로는 혈관 형성 억제제 주사를 해서 망막 출혈을 조금 가라앉히고 난 이후에 전반적으로 망막에 레이저 치료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예. 치료 전후 사진을 보니까 이전에 있던 그 점막 출혈도 지금 사라진 것 같고, 네. 예, 그리고 삼출물도 지금 사라진 것 같으네요. 네, 왼쪽이 치료하기 전의 사진이고 안제 예. 사진이고 오른쪽이 치료한 이후의 사진인데 왼쪽에서 보이는 망막 출혈이나 삼출물들이 레이저 치료를 한 이후에는 많이 흡수되고 좋아진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혈관 조형 사진에서 제가 지금 좀 놀라운 게 네.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 네. 이분은 지금까지 날파리증 그거 말고는 별 문제가 없으셨다는 거잖아요. 네. 왜 시야에 문제가 없으셨을까요? 이 상태가 되도록? 보시다시피 황반 부분은 이제 망막의 중심 부분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예.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저렇게 신생혈관이 자라고 네. 결국 피가 터질 때까지 환자는 시력이 잘 보이기 때문에 네. 거의 증상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황반이 괜찮으니까 황반이 성하니까 시야가 괜찮고 그래서 문제가 없는 시력도 잘 나오고. 그랬었네요. 오히려 이분은 운이 좋으셨던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죠? 네, 그쵸. 지금이라도 오신 네, 게. 예. 어쨌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분도 남자분 51세 남자분이십니다. 왼쪽 눈이 갑자기 시력이 저하가 되는 증상을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실제로 시력 저하도 왔습니다. 네. 이분은 검사해 보니까 어떤 게 보이셨나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안저 검사나 혈관 조형 검사에서는 약간의 점상 출혈 소견 약간 그리고 그 외에는 다른 특이 소견은 없었고요. 예. 신생 혈관도 발견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 환자에서 중요한 거는 그 망막의 중심 부인 황반 부위를 잘 봐야 합니다. 예. 사진에서 보시면 이 황반 부위에 하얗게 뭔가 조형제가 예. 서서히 이렇게 삐져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황반 부종 때 나타날 수 있는 소견입니다. 예. 이분은 제 생각에 요 형광 사진만 보면 앞에 보신 분보다 훨씬 상태가 좋아 보이는데 네. 오히려 이분은 황반 부위에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시야에 바로 문제가 왔습니다. 네, 그쵸. 시력이 예. 바로 떨어지게 되고 예. 망막의 CT 사진을 보시게 되면 예. 왼쪽 편이 이제 망막 신경에 물이 차는 황반 부종이 예. 생겨 있는 거를 확인을 볼록하고 올라와 있습니다. 네, 볼록하게 올라와 있고 안에 검게 보이는 예. 게 물이 찬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환자는 두 번의 혈관 형성 억제제 주사를 시행을 하였고 네. 이후에는 이제 황반 부종이 많이 좋아지면서 예. 시력도 이전 시력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 요거 주사로 이제 해결을 하신 건가요? 네, 주사로. 이러면 주사 맞을만 하죠, 선생님. 그죠? 그렇죠. 주사 치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분은 시력이 돌아왔나요, 그러면? 네, 환자분은 시력이 예전처럼 거의 회복이 되어 현재는 된 상태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이 두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검사를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미 생겼기 때문에 조금씩 진행은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한 2달에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간격을 두고 네. 정기적으로 안과를 다니시면서 그 사이에 다시 황반 부종이 생기거나 하면 이제 눈의 주사 치료를 추가적으로 해야 하고 네. 그 사이라도 뭔가 시력이 떨어지거나 한 증상이 있으면은 또 네. 빨리 안과를 내원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한 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2세 남자분이신데요. 갑자기 이분도 왼쪽에 뭐가 날아다니고 시력이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으러 가셨는데 안저 검사상 출혈이 굉장히 많으셨다고 합니다. 네. 네.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갑자기 시력이 안 보이게 돼서 내원을 하셨고 네. 안저 사진에서 보듯이 눈 안에 구조물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 속의 출혈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이런 경우는 이제 이 환자분은 레이저 치료도 받지 않은 상태셨기 때문에 네. 저절로 이 출혈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망막 병증이 더 심하게 진행을 할 수 있어서 네. 바로 수술적인 치료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네. 오른쪽이 이제 수술한 이후의 사진인데 수술을 하면서 출혈도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네. 레이저 치료도 같이 하면서 예. 또 혈관 억제 주사도 같이 넣고 나왔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네. 이거 뭐 이렇게 애가 어질러 놓은 방을 엄마가 깨끗하게 청소하고 난 다음 같은 느낌일 정도로 깨끗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시야도 회복이 되는 건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시력도 80% 이상 네. 좋아지게 되고 네. 가능해서는 거의 다시 재출혈이나 그런 게 잘 생기지는 않습니다. 예. 요 분만 앞에 세 분 중에 요 분만 선생님께서 수술을 하셨다고 얘기를 네. 하셨습니다. 그 궁금합니다. 안과에서는 수술을 어떻게 하실까? 뭐 배를 열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선생님? 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눈은 아주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네. 미세하게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미경을 보고 네. 아주 미세하게 바늘 구멍같이 구멍을 이제 눈에 한 3개 정도 뚫어서 네. 그 유리체 절제 침이라고 해서 이제 안과 기구를 통해서 이제 눈 안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레이저를 하기도 하고 주사를 하기도 하고 수술을 하기도 하고 지금 마지막 분은 거의 세 가지를 다 받으신 것 같은 느낌이 네. 들기도 하고요. 네, 이런 네. 분들이 계신 거죠. 네. 그러면 얼마나 입원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까?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입원해서 음. 수술 받고 퇴원할 때까지는 한 3일 정도 기간이 걸리게 되고요. 네. 하지만 그 망막 상태랑 환자의 그 망막 수술한 이후의 상태에 따라서 네. 조금 회복 기간은 달라지게 되는데 예. 눈 속에 가스를 넣게 된 경우에는 가스가 빠질 때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되고 예. 또 망막의 안정화를 위해서 실리콘 오일을 넣는 경우에는 이게 기름입니다. 그거를 예. 넣게 되면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2차적인 수술을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정상적인 시력으로 회복될 때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케이스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데 맞습니다. 환자분들 입장에는 그게 제일 급하실 것 같습니다. 50대 남자분들이 많으시면 한참 사회생활을 하실 네, 때라 네. 내가 빨리 지금 직장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네. 수술 마치고 나서 바로 사회생활 하실 수 있나요? 한 일주일 정도만 안정을 취하고 난 이후에는 특별히 사회생활을 하거나 예. 그런데 크게 지장을 받지는 않습니다. 네, 일주일 정도. 네, 일주일 정도. 퇴원하셨을 때 막 눈에 온 여기저기 막 멍이 들어 있고 막 이렇게 발갛게 충혈도 돼 있고 이런 상태로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좀 멀쩡해요? 어때요? 미세하게 수술을 하기 때문에 기구 자체도 아주 작아서 네. 수술한 이후에도 실제로 뭐 눈에 피가 심하게 난다든지 그런 게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 겉으로 보기에는 약간 충혈이 약간 된 정도? 예. 그 정도라서 크게 뭔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잘 몰라요.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다행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다. 사흘, 일주일 정도면 사회로 복귀도 가능하다. 좋은 소식들. 그러면 어쨌거나 이 작고 예민한 눈에다가 레이저도 쏘고 주사도 하고 수술도 받으셨는데 나중에 합병증이나 후유증 같은 거 조심해야 되는 건 없나요? 주사 치료나 레이저 치료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치료를 받고 나서 눈 안에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네. 수술적인 치료 같은 경우에는 수술한 이후에도 다시 출혈이 생기거나 아니면 염증이 심하게 일어나면서 안압이 오르면서 녹내장이 생길 수도 있고 네네. 다시 증식성 막이 재발을 해서 망막이 떨어지는 이런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당뇨 망막증으로 이제 치료를 지금 잘 받고 계신 분들 중에 요즘 왜 이제 노안이 오시고 하면 렌즈 삽입술을 하거나 아니면 뭐 라식, 라섹 같은 걸 이렇게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단 말이죠. 네. 이렇게 망막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나중에 렌즈 치료를 따로 받으실 수도 있을까요, 선생님? 약간 욕심이 나는데. 네, 일단은 당뇨가 잘 조절이 되고 당뇨 망막 병증이 없다고 한다면은 네. 받으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네, 하지만 당뇨가 조절이 안 되고 네. 그리고 치료를 받을 정도의 망막 병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네. 뭐 라식이나 락색 수술은 받지 않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눈으로 좀 고생하셨던 분들은 아마 분명히 이거 드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뭐 비타민 A, 뭐 루테인 이런 영양제들 네. 드시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선생님은 이런 영양제들 같이 드시는 걸
권하세요? 어떠세요? 일단 루테인은 음. 보통 노년성 황반 변성에서 그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당뇨 막막 병증에서는 뭐 시력 개선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진 바는 사실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뭐 루테인 뭐 이런 걸 포함해서 눈 영양제는 복용을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됩니다. 네. 말리지는 않으신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얘기를 듣고 나니 이거는 예방하는 게 최선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네. 예방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이렇게 모아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당 조절입니다. 당 수치를 철저하게 조절을 한다면 당뇨 막막 병증이 발생하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을 할 수 없지만 네. 이 진행되는 속도를 늦출 수가 있고 시력을 어느 정도 보존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혈압과 지방의 조절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기적인 안과 검진입니다. 네. 본인이 당뇨를 진단받았다. 제2 당뇨의 경우에는 특히 예. 진단받은과 동시에 안과 검사를 해서 나한테 당뇨 막막 병증이 있는지 내 눈은 괜찮은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 그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통해서 눈의 막막 병증으로 인한 시력 저하를 막을 네. 수 있고 예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당뇨 있으신 분들이 왜 눈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지 오늘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어떻게 하면 병 진행을 막을 수 있는지도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안과 전문의 안성현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저도 오늘 오후에 안과 검진을 예약을 하고 왔습니다. 녹화 마치고 바로 가서 검사를 받아볼 건데 2년 만에 받는 검사라 조금 떨리긴 합니다만 아무 이상이 없어도 저는 2년마다 한 번씩은 검진을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